지구촌 신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류의 복지화폐 그 탄생이 182일 남았습니다. 오늘 SSRM 세부 특강 강론 시리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미나. 오늘 주제는 민간화폐 기축통화가 가능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 대통령과 한국의 4대 그룹 회장님들에게 아주 정확한 논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강의 원론 세미나 강의는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3시간 25분짜리 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강의의 강론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론 세미나 제1강이 지난달 6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51분짜리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강론 세미나를 부연 설명을 하는 더 디테일한 강의, 그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가 54분짜리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지난주에 유튜브에 6월 말에 이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강의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대통령과 한국의 4대 그룹 회장님들께서 SSRM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SSRM은 진정으로 인류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화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6월 말에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2023년 5월 15일 날 원론 강의 3시간 25분짜리 SSRM 그 원론 원본 강의에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님께서 명경선생 김점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부동산 화폐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만약 이 질문의 답변에 조금의 거짓이나 과장이 있을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명경선생 김점수에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경선생 김점수가 법률적 책임을 전제로 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3시간 25분짜리 SSRM 원론 강의의 결론 부분입니다. 경제 한류화 세계 화폐를 완성할 수 있는 SSRM 오늘 7부작 강론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미나 주제가 요겁니다. 민간화폐 기축통화 세계화폐가 가능할까? 오늘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는 국가화폐가 아니고 민간화폐입니다. 미국 정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민간화폐입니다. 미국 정부가 단 1%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민간화폐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가화폐도 아닌 민간화폐가 세계통화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경제를 모르는 대중들은. 그런데 현재 전세계 기축통화인 이 미국 달러가 민간화폐입니다. 국가화폐가 아닙니다. 이 미국 달러는 1944년도에 2차 대전 종전 1년 전이죠. 1944년도에 미국이 주관이 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세계 기축통화로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이후로, 자, 지금 한번 보자. 약 60년, 70년, 80년 됐네요. 80년 동안 세계 기축통화로서 민간화폐인데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 미국 달러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미국 달러는 국가화폐 아니냐, 미국 국가에, 이건 오해고 인식의 오류입니다. 아닙니다. 민간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화폐가 기축통화가 이미 지난 80년 동안 지구촌에서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는 국가화폐여야 된다. 이것이 잘못된 경제관입니다. 이미 지난 80년 동안 민간화폐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강 주제에 민간화폐가 세계 기축통화가 가능할까 하는 논점은 이 첫 번째 설명 하나로 모든, 그죠?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한 개가, 이건 폰지 사기고 말 그대로 가상화폐고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가치 제로의 도박칩이죠. 온라인 도박칩, 폰지 사기. 비트코인이 지금 수만 달러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건 다른 말로 현재 글로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가치가 종이짝이 됐다는 걸 뜻합니다. 미국 달러가 완전한 진짜 돈이었다면은, 그리고 영원히 기축통화로서 재구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돈이었다면, 어떻게 비트코인 같은 이런 폰지 사기에 온라인 도박칩 가치 제로에 이 사기 화폐가 수만 달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현재 기축통화 미국 달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부정받고 있고 지금 수명이 다 돼가고 있다. 이걸 뜻합니다. 자, 지난 주말입니다. 오늘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6월 30일자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1비트코인 시세가 3597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4천만원. 폰지 사기극 온라인 도박 칩, 이 사기 가짜 화폐 비트코인 한 개가 한국 돈 4천만원, 미국 달러로 36,600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런 가치를 가진다면 인류 경제는 전부 다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월급 받고 일하고 회사 차려갖고 물건 판매해가지고 부를 축적해가지고 겨우 이 허상 비트코인 한 개 사는 돈이 4천만원, 여기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은 인류 경제는 전부 다 허상이고 가짜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성행하는 세상은 이미 진짜 경제가
다 무너진 세상이란 뜻입니다. 진짜 경제가 왜 무너졌을까요? 국가화폐나 또는 지금 민간화폐로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구축한 미국 달러가 진짜 돈이었으면 이런 가짜돈 비트코인이 성행할 수도 없고, 이런 가짜돈에 의한 가짜경제가 만들어질 수도 없었겠지요. 진짜 돈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가짜가 성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1년 원봉이, 일반 대중들의 원봉 1년 연봉이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 연봉이 비트코인 한 개 값밖에 안 된다. 이건 경제적으로 비극입니다. 비극. 1년 동안 일해서 받았던, 죽도록 일해서 받았던 그 돈이 폰지 사기극에 비트코인 한 개 가격밖에 안 된다. 이게 지금 인류 경제의 민낯입니다. 가짜돈, 가치없는 국가화폐와 미국 달러 때문에 인류 경제가 이렇게 지금 다 붕괴되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4천만원 한다는 얘기는, 이건 곧 글로벌 기축통화 미국 달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미국 달러가 지금 종말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뜻합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화폐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 진짜 세계 화폐, 이것이 출현하기 전에 마치 중국의 이 구한말의 황건적이 날뛰듯이 이 비트코인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겁니다. 진짜 돈, 진짜 경제가 아직 출현을 못하고 있으니까 인류는 그 시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황건적 같은 비트코인이 지금 기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화폐와 법정통화, 이건 가치제로의 순수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돈입니다. 이 가짜돈이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대 인류 경제 시스템입니다. 현재 국가화폐는 미국 달러만 민간화폐고 나머지 국가의 모든 화폐는 다 국가화폐입니다. 미국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화폐는 다 국가화폐, 정부화폐입니다. 이 국가화폐는 발행 기준도 없고 발행 한도도 없고 가치 담보도 없습니다. 그냥 종이돈을 마음대로 정치 권력자들이 중앙은행장을 임명해 가지고 중앙은행을 통해서 사실상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국가화폐 시스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경기 파동이 발생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폭등하고 폭락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속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폭등할 때 팔고 폭락할 때 사고, 이 국가화폐 종이돈의 무가치한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경제인들이 폭등할 때 팔고 폭락할 때 사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종이돈 국가화폐 시대에 경제의 모든 재화를 독점적으로 소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화폐가 종이돈이라서 경기 파동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이걸 모르는, 또 이거를 알아도 실천할 수가 없고
실감하지 못하는 99%의 대중들이 점점 갈수록 가난해지는 겁니다. 설마 하고 있는데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100%. 그래서 집 안 사고 있으면 10년 후에는 2배, 3배, 4배씩 뛰거든요. 설마 했는데 집값이 뛰는데 월급이나 소득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류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대중의 99%가 종이돈 화폐에, 종이돈 국가화폐의 사기극에 당한 겁니다. 이래서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0년 전에 서울 집값이 지금의 100분의 1밖에 안 했습니다. 100분의 1밖에 안 했던 집값이 40년 동안 100배가 뛰었습니다. 그게 종이돈, 이 국가화폐 때문입니다. 이 가짜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행 기준도 없고 발행 한도도 없고 가치 담보도 없이 그냥 종이에 무제한 찍어 갖고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치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표를 찍어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표를 찍어줄 사람들이 99%가 갑부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 찍어주게 되게 되면 당신들한테 복지, 좋은 말로 복지를 확대해 주겠다. 돈 공짜로 막 뿌려주겠다. 힘들 때마다 국가에서 돈 찍어서 주겠다. 국가에서 국채 발행해서 당신들 생활비 지원하겠다. 기본소득 주겠다. 이러면은 경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대중과 군중들이 나한테 공짜 돈 준다는데 저 사람 찍어줘야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과 이권을 독점해가지고 경제를 난민식으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은 그 체제로 몰아해서 국민의 99.9%를 전부 다 파산을 시켜놓게 되게 되면 파산 상태의 국민들은 영원히 이제 국가에서 빵 달라, 국가에서 빵 한 조각 안 주고 들면 못 먹고 산다 하니까 그 공짜 돈 주겠다는 정치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아무도 좌파 정치인들, 좌파 정당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국민을 다 파산시키고 가난하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빵 한 조각 얻기 위해서 계속 좌파 정당과 좌파 정치인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만들게 되면 1%나 0.1% 권력을 쥔 좌파 정당과 좌파 정치인과 그 주변 사람, 그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부와 이권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나머지 전국민 99.9%는 전부 다 파산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종이돈 국가화폐로 복지를 해주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야 국가복지 해주겠다 종이돈으로 한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99% 국민을 파산내가지고 떼거리가 없이 하루에 빵 한 끼 먹기도 힘들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계속 빵 한 조각 달라고 찍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시장이나 경제 다 붕괴됐으니까 영원히 독재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좌파의 경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좌파 경제의 진짜 목적입니다. 종이돈과 좌파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좌파 포퓰리즘은 남미화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이 남미,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는 돈이 종이짝입니다. 그리고 1년에 물가가 100%
10,000%씩 폭등을 합니다. 전 국민이 다 파산 상태입니다. 이게 남미화 현상입니다. 이건 화폐의 종말을 뜻하고 경제의 종말을 뜻합니다. 전 국민의 거지와 그리고 그 거지가 된 국민들은 오로지 굶어 죽지 않게끔 빵 한 조각만 국가에서 무료로 달라고 계속 무료로 주겠다는 그 좌파 정당과 좌파 정치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간화폐 기축통화가 가능할까? 이미 미국 달러가 지난 80년 동안 민간화폐인데 세계 기축통화로 지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화폐 기축통화 달러가 지금 완전히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지위와 화폐의 지위가 지금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화폐 법정통화는 이렇게 좌파 포퓰리즘과 결합해 가지고 화폐의 종말과 경제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인류 경제의 메시아를,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진짜 돈, 진짜 경제가 탄생해서 이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해 달라고 인류가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SSRM입니다. 인류 경제를 구원할 구세주 화폐 SSRM이 대한민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진표 국회의장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 그리고 이재용 삼성회장, 그리고 한국의 4대 그룹 회장님들께서 인류 경제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이 기회를 못 알아보고 이 기회를 미국 중앙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4대 그룹 회장님들이나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김진표 국회의장님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인류 경제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저버린 대한민국이 인류 경제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인류 경제 전부를 구제할 수 있는 경제적 신의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SSRM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요, 명경 선생이 지금 온오프라인 세미나와 또 인쇄된 책자를 모두에게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렸으면은 이제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명경선생 김점수의 이 말이 저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과장인가 허풍인가 그런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신중함을 넘어서 가지고 우매한 겁니다. 김점수가 지 실명 이름을 걸고 4대 그룹과 국가기관과 대통령한테 온오프라인 강의로서 공개 강의를 올리고 인쇄된 책자와 자료를 다 보내면서 진짜 돈 메시아 화폐가 완성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이 사실일까? 진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건 실수하시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한 일주일 전 언론 기사 보도 내용입니다. 6월 22일자 일주일 전에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파월 가상화폐 화폐 지위 인정. 이 가상화폐가 폰지 사기라는 온라인 도박 칩 가치 제로의 허상이지 이게 어떻게 화폐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미국 중앙은행 장이 달러가 얼마나 가짜돈이고 힘이 없으면은 이 폰지 사기극 비트코인을 통제할 힘도 없다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6월 22일 날. 이건 뭘 뜻하느냐? 미국 돈이 가치가 제로라는 겁니다. 달러가 화폐로서의 수명이 다 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가까운 장래에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미국과 달러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지만은 한국 입장에서는 또 진짜 돈 SSRM 입장에서는 신이 열어주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신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삼성 이재용 회장 이 기회를 흘려보내서 되겠습니까? 아직도 김점수 말을 이해 못하고 저 말이 맞는지 과장인지 허풍인지 아직도 재고 있습니까? 원래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우디까지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시작됐다. 미국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 위안화의 대약진.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가졌던 지난 80년보다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중국 시진핑 성향 아시죠? 저 공산당 성향. 이건 막아야 됩니다.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는 막아야 됩니다. 미국 달러가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축통화 지위를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 석유 패권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하고 합의해가지고 그 석유 결제 패권, 미국 종이돈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석유 패권 국가 사우디까지도 미국 달러 패권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 SSRM한테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원래 4월 17일자 KBS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달러 패권의 황혼기일까? 골드만삭스가 미국과 전세계 금융 황제 그룹이지요. 골드만삭스. 이 골드만삭스의 시총은 한국의 제일 큰 은행 KB국민은행보다 10배가 더 큽니다. 말 그대로 지구촌의 금융 황제 그룹입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달러가 패권을 위협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다. 이 말은 달러의 기축통화 수명과 화폐로서의 지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달러가 진짜 돈이었다면 SSRM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축통화 미국 달러는 20-30년 이내에 무너집니다. 붕괴됩니다. 이러면 세상의 혼란이 극대화됩니다. 새로운 기축통화 지위를 놓고 전세계가 3차 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점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과 SSRM은 이 새로운 세상 무주공산이 되어가고 있고 무주공산이 곧 될 글로벌 기축통화 시장에 우리는 절대 화폐로서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 이것이 SSRM, 한국이 만든 진짜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제 결심할 때가 됐습니다. 하루하루 결심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이미 하늘의 기회는 도래했고 우리는 완벽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 하루라도 다른 국가,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운 기축통화, 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완벽하게 지구촌의 기축통화 지위를 100% 독점해야 됩니다. 아직 세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폰지 사기극 비트코인이 4천만원 가고 있을 때, 바로 이때 딱 한 방으로
비트코인을 아웃시켜버리고 지구촌의 유일 절대 기축통화로 우리가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자, 이게 원래 1월 13일자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1월 13일자 1년간 모든 물건값이 2배, 1년에 인플레이션이 100% 발생했다는 얘기죠. 아르헨티나 작년 물가 상승률 94.8%, 약 100%죠.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1년에 10,000% 폭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10,000%.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은 작년 12월 한 달간에만 물가가 5.1% 상승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아르헨티나 국가화폐의 붕괴를 뜻하는 거죠. 아르헨티나 국가화폐가 종이짝 쓰레기가 됐다. 이걸 뜻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슈퍼 인플레이션. 이게 가치무담보 종이화폐, 국가화폐가 좌파 포퓰리즘과 결합해가지고 만든 일입니다. 이 종이도 막 찍어가지고 복지 자금으로 풀어줬거든요.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생지옥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보다도 10배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 붕괴, 화폐의 붕괴, 전 국민의 노숙자화. 이것이 종이돈 국가화폐와 좌파 포퓰리즘이 결합된 남미화 현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대한민국도 지금 이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과 문재인에 의해서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막는, 그리고 인류 경제를 지금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는 진짜 돈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이런 일로 국가와 전세계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SSRM은 삼성과 4대 그룹이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위대한 진짜 돈을 만드는 중앙은행이 되라는 겁니다. 4대 그룹이 2,700조 달러, 한국 돈으로 350조 원짜리 비즈니스 기업, 세계 민간 중앙은행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한국의 4대 그룹이 지금의 자금과 지금의 공신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하니까 뭘 더 망설일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7월 3일자 오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화면 복사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유럽 여행에 300만원, 건강검진, 남양주 황당한 세금 잔치하고 있다. 좌파 정치인들이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국가화폐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걸 뻔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방치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쓰레기 좌파 정치인들한테 오염당하는 걸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이거 국회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 적자로 전환되고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간 돈이 더 많고 2055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됩니다. 제로화됩니다. 2039년이라 그래봤자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부터 16년 후의 미래입니다. 16년 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55년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16년 후부터 한국경제는 몰락하기 시작해갖고 30년 후 2050년은 완전 붕괴된다, 이걸 뜻합니다. 2050년 국민연금이 고갈대가 없을 때는 사회 혼란이 극대화돼가지고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화돼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가 종이돈, 이 국가화폐 시스템으로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질 때마다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주사파, 좌파들은 더 국민들을 선동하고 내 표 찍어주게 되게 되면은 기본 소득 줄게, 맨날 추경 편성해가지고 돈 찍어가지고 당신 생활비 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생활비 30만원, 50만원 보태주고 주택 월세가 100만원 올라가고 집값이 1억씩 올라가게 됩니다. 30만원, 50만원 받고 월세는 100만원 올라가고 집값은 1억, 10억도 올라가고, 이게 문재인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가부도 복지 시스템입니다. 남미식 좌파 복지 국가부도 경제부도 시스템, 이걸 아직 국민들이 3분의 1만 좌파에 물들어 있고 아직 3분의 2는 좌파에 물들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좌파에 물들어 있지 않은 3분의 2한테 정확한 경제, 정확한 새로운 화폐 경제 시스템을 이해를 시켜서 한국의 좌파를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의 남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SSRM으로 대한민국을 구제하고 인류 경제를 구제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SSRM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기업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더 크고 위대한 기업, 인류 경제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진짜 복지사회로 만들어준 기업, 그 기업이 삼성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SSRM으로 이 기회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지금 좌파 포퓰리즘으로 국가화폐와 한국돈 원화는 더 빠르게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게 집값 폭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플레와 집값 폭등 경험해 보셨죠? 그게 국가화폐의 몰락입니다. 그게 한국의 남미화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6월 12일자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이재명 35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35조 추경 종이돈을 국채로 반영해가지고, 그게 종이돈이죠. 막 무제한 찍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상한선 없이 35조 찍어가지고 민주당 지지하고 표 찍어줄 저소득층한테 30만원씩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6월 12일자입니다. 오늘 7월 3일이고 불과 20일 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만원 받고 월세는 100만원 더 올라가고 집값은 1억 10억 더 올라갑니다. 이게 복지입니까? 이건 한국 경제를 베네수엘라화 시키는 악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복지란 이름에 악마가 할 짓인데 이런 짓을 국민들이 무식하다고 화폐 경제를 모르고 거시 경제를 모른다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거를 사회 정의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이돈을 이렇게 찍어야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야 영원히 99%가 좌파를 찍는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게 되면 좌파 안 찍는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시고 좌파 지지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호남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원래 4월 4일자 언론기사 보도 내용입니다. 국민 1인당 빚도 2천만원 돌파. 지난해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에는 660조였는데 5년 동안 문재인이가 61.7%를 더 국가빚을 급증시켜가지고 국가빚이 1,000조를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 빚이 408조가 더 증가했다. 대한민국 건국해가지고 1945년 이후로부터 50년, 70년 동안 국가 부채가 600조였는데 70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이가 완벽하게 10년 이내 대한민국을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화 시키기 위해서 종이돈 가지고 완전히 화폐경제, 국민경제 붕괴를 5년 동안 완벽하게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국민 여러분, 호남민 여러분, 이게 경제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베네수엘라 인민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이건 경제적으로 100%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화면은 오늘 7월 3일자 오전 11시에 언론 보도된 내용을 화면 복사한 겁니다. 7월 3일 오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하반기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경제정책 전환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추경 예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빨리 35조 발행해가지고 국민들 30만원씩 50만원씩 돈 뿌려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은 저보고 추경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은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이 개새끼 완벽한 차베스죠. 대한민국의 차베스 이재명. 명경생 성질이 하도 다혈질이라서 이 SS 아닌 강의만큼은 고상하게 대학 교수님들처럼 고상하게 하려고 했다가 오늘 이재명이 이 기사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좌파 지지하는 그 골수 좌파들한테는 이런 말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일반 호남인들,
공산당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호남민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오늘 이 강의 듣고 민주당과 이재명과 문재인을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한국에 차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남미식 복지부도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계획을 사회정의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입니다. SSRM은 정치색이 없는 화폐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흥분했으면 좀 이러겠습니까? 이게 다 종이돈 때문이고, 이제는 정치인들이나 정부나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민간화폐 SSRM은 접근 자체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SSRM을 출범한 이후에 좌파 정부나 정치인들이 SSRM에 이런 방구 말 한마디를 입에다 뻥끗하게 되거나 간섭하려고 하거나 SSRM의 진짜 복지사회 구현을 방해한다면 바로 SSRM은 미국 연준에다가 넘겨버릴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원히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베네수엘라를 만들어갖고 국가 파산 내도록 한국은 버려버릴 겁니다. 미국 연준에 SSRM 넘겨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데 한국은 제외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걸 선언합니다.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민간화폐에다가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방해하게 되게 되면 우리 SSRM은 손 뗀다. 미국 연준에 넘긴다. 이걸 SSRM 기업 강령의 첫 번째로 열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과 문재인과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인민좌파들이 진짜 경제, 진짜 돈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SSRM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위대한 일을 결단력 있는, 또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간 내에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완벽하게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 정치인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에서 SSRM 반영하고 만들었다가 정치인들이 삐끗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10조 달러나 100조 달러 받고 미국 연준에 넘겨버렸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주면 됩니다.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업화폐, 시장화폐, 민간화폐로 정치와 정치인들이 절대 개입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한 화폐 시스템을 명경선생 김점수가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정치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점수 찾아오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점수 찾아오십시오. 대한민국 좌파를 영구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3분의 2가 투표로서 대한민국 좌파를 영구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도 있습니다. 올해까지 끝내야 됩니다. 종이돈 국가화폐로 이재명이나 문재인식으로 이렇게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복지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마약 주는 겁니다. 마약 먹으면은 당장은 기분 좋고 고통도 잊어버리고 기분도 해롱해롱하고 좋지요. 그러나 몸은 썩어가고 죽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계속 마약에 의존하게 되지요. 그것이 이재명과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좌파 인민 사회주의입니다.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당했습니다. 문재인한테.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걸 한술 더 떠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정신 멀쩡한 정상인들이 이 상황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번밖에 못합니다. 한 번 하는 임기 중에 이거 완벽하게 끝장내야 됩니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기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기사 확인시켜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 기사 제목으로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종이돈 화폐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제자입니다. 어제자. 7월 2일 어제자. 이건 이번 주 거고요. 집값 월세가 비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통학을 합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학생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로 일주일에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학교를 다닙니다. 왜? 샌프란시스코나 버클리 주변의 집값이 비행기값보다 더 비싸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상황은 이미 종이돈 화폐가 붕괴됐다는 걸 뜻하고 경제의 종말을 뜻합니다. 이건 이미 경제의 종말입니다. 지금 미국 가시게 되게 되면요, LA에 샌프란시스코에 대로변의 공원에 전부 다 길거리에 노숙자들, 마약쟁이들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미 미국 경제는 생적이고 이미 다 붕괴된 시스템입니다. 종이돈 달러와 함께. 이제 진짜 돈, 새로운 화폐가 인류가 지금 그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종이돈, 가짜돈, 국가화폐 때문에 또 미국 달러, 국가화폐는 아니지만 민간화폐로서 종이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화폐를 바꾸면 경제도 달라집니다. 지금 저성장, 고인플레이션, 집값 폭등, 좌파 복지 포퓰리즘, 이게 전부 다가 종이돈 국가화폐 때문이고요. 이건 국가화폐, 종이돈, 또 현재 화폐 시스템에 의한 국민경제와 세계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두 기사 열어보십시오. 이건 경제의 종말을 뜻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문답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는 4대그룹 회장님들께서 저한테 추가 질의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문서로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서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요 전화로 거셔가지고 질의서 보내는 주소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입니다. 화폐는 국가 독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화폐는
정부나 국가의 전유물이라는 법정 통화 시스템이 인플레이션과 포퓰리즘 위험성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붕괴 직전 순간까지 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포퓰리즘이. 화폐는 시장과 민간 영역일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죠. 이른바 K-컬처, K-문화. 근데 이걸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정치인들이 했으면은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아예 전혀 간섭 안 하고 순수 민간 영역으로 남겨두니까 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었지요. 이해가 됩니까? 화폐도 동일합니다. 경제도 동일합니다. 정치인과 국가가 개입할수록 그 관변, 정치, 지 표도 갖고 권력질 하려고 그 마약 같은 소리 내뱉는 그 정치인들이 K-팝 만들고 K-드라마, K-영화 만들고 이 관제 문화를 만들었으면 그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제?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는 국가 독점 전유물이 아닙니다. 민간과 시장 영역일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국가화폐로 인플레와 저성장과 포퓰리즘이 지금 막판에 왔습니다. 100%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독립된 진짜 민간화폐가 이 모든 문제점들을 다 바로잡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화폐는 국가 독점 전유물이 아닙니다. 좌파 정치인과 화폐 포퓰리즘, 돈을 더 찍고 국채를 더 발행해서 저소득층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이재명 방식이고 문재인 방식이고 민주당 방식이죠. 이건 환율과 물가와 집값 트리플 폭등을 시켜가지고 한국 경제를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회 정의라고 하고 이 말에 반응할 사람들한테 표 얻어가지고 권력과 이권을 영원히 독점하면서 차베스처럼 자기들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이권을 독점하고 국민들은 인민화시켜가고 99%를 파산시키겠다.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과 문재인 방식입니다. 이게 좌파 정치와 화폐 포퓰리즘입니다. 정신멀쩡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명경선생의 이 말은 경제적으로 100% 진실이고 사실이란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민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해놓은 일은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였습니다. 그걸 베네수엘라로 진행시키기 위한 5년 동안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걸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뼛속까지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맹경선생 말이 100%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국가화폐 법정통화가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입니다. 가치무담보의 종이돈이 일으킨 일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이 아니라 돈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통화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돈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종이돈 무제한 남발해가지고 복지재정으로.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된 겁니다. 그 코스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과 문재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돈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이것이 100%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입니다. 법정통화 국가화폐 시스템은 현재 10억짜리 집 있죠? 이게 20년 후에는 최소 100억이 될 거고, 국민 경제가 1%나 제로 성장을 들어가게 되면요, 그리고 좌파 포퓰리즘을 막지 못하게 되면 100억이 아니라 100조 원이 될 겁니다. 그건 국민 경제와 화폐 경제가 붕괴된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100억 됩니다. 10억짜리 주택이 20년 후에는. 이때도 붕괴입니다. 근데 좌파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게 되게 되면 이게 100억이 아니라 100조 원이 됩니다. 경제의 붕괴를 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남아있는 임기 3년 동안 이걸 막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는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막을 수 있는 힘과 무기가 SSRM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님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과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인류 80억을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을 영구히 아웃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베네수엘라화로 만들겠다는 저 사람들을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들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늘자 기사입니다. 오늘 7월 3일이죠. 7월 3일 오늘 11시에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화면 복사했습니다. 미친 집값에 먹고 살기 힘들다. 속타는 30대 청년들. 이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 인도, 중국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왜? 종이돈 때문에. 종이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이것이 집값 폭등의 원인입니다. 이미 종이돈 경제는 종말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돈 버리고 진짜 돈이 탄생해야 됩니다. 더 늦으면은 붕괴되고 난 다음에 탄생시키게 되면은 늦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의 임원들이나 CEO 분들께서 이 강의 들으시게 되면요, 이재용 회장한테 오늘 이 강의 꼭 들으시라고 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 전하지 않으시게 되게 되면요, 인류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명경생이 하는 이 모든 말은 경제적으로 100%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다혈질이라서 막 소래기 지르고 흥분도 잘하지만은 명경선생은 경제적으로 헛소리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SSRM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기업화폐고 민간화폐고 시장화폐고 국가화폐가 아니고 복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스스로 복지하는 화폐고 공익화폐고 인류 공영을 위한 화폐고 종이돈, 무가치, 가짜가 아니라 진짜 돈,
실물자산화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완성한 SSRM입니다. 인류 경제의 구세주 메시아 화폐 SSRM이 100% 완벽하게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삼성 이재용 회장,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도 망설이고 저 말이 사실일까 하고 판단 못하고 지금 그럴 시점일까요? 명경선생 김점수가 대통령한테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헛소리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님보다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제가 10배, 100배, 1000배 더 정확하게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실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헛소리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빨리 확인 안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삼성 이재용 회장, 삼성 회장이면은 김종수보다 더 뛰어납니까? 김점수가 이재용 회장보다 아는 게 없어갖고 지금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정 통화는 좋은 화폐도 절대 화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경제 문제를 다 일으키는 것이 법정화폐 종이돈입니다. 이건 통화와 자산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일원화로. 통화자산 일원화 화폐, 이것이 SSRM입니다. 자, 오늘 강의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민간화폐 기축통화 가능할까? 오늘 주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 정리입니다. 가능할까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한간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한가하게 가능성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종이돈의 생지역 경제에서 인류를 진짜 돈의 진짜 복지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메시아 머니 SSRM입니다. 자, 오늘 2강 강의 마쳤고 다음 달 8월 첫째 주 월요일 날은 제 3강이 올라갑니다. 법률 규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부동산을 화폐로 전환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전환시켜 놨습니다. 100% 완벽하게 신의 화폐로. 자, 유튜브에서 이 강의 지금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올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삼성 이재용 회장은 꼭 이 강의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류 80억이 주는 두 분한테 인류 80억이 드리는 과제입니다. 대통령이란 지위와 삼성그룹 회장이란 지위가 공짜로 주는 지위가 아닙니다. 여기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 강의를 수강할 의무를 인류가 명령했습니다. 꼭 시청하십시오. 또 다음 달 8월 달에 제 3강 시간에 뵙겠습니다.